안녕하세요. 나나TV 황동현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수술이 잘 완료가 됐고 이제 봉합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내시경을 쓰지 않는다면 어떻게 수술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주걱처럼 생긴 기구를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내시경을 쓰지 않을 때는 물을 이용해서 안에 혈관 수축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이거를 겨드랑이 또는 가슴 밑선을 통해서 삽입을 한 다음에 이렇게 넓히면서 하는 블라인드 테크닉으로 저희가 수술을 했고요. 그것도 간략하게 조금 보여드릴게요. 절개 부위는 사실 똑같습니다. 동일하게 3.5cm 정도 되는 절개선을 피부 절개를 하고요. 내시경을 사용을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내부에서 나는 출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투메센트 용액을 내부에 주입을 하게 됩니다. 이 투메센트 용액에는 생리식염수 외에 지혈제 그리고 혈관 수축제 등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를 내가 박리할 거다 하면은 이 부위에다가 이렇게 투메센트 용액 혈관 수축제를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내부에 잘 스며들기를 기다립니다. 대략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기다리고요. 그 다음에는 아까 설명드린 이 주걱을 삽입을 하게 돼요. 이렇게 해서 포켓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주걱을 이용해서도 마찬가지로 내부에 충분한 포켓을 만들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분이면 끝나는데 사실 내부에 어떤 신경, 어떤 혈관이 있는지 파악하지 않고 저희가 박리를 하기 때문에 그 내시경을 이용한 수술 방법에 비해 가지고 조금 더 출혈량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는 똑같습니다. 사이저를 넣고요. 아까와는 달리 좀 이렇게 정확하게 정교하게 박리가 되지 않았으니까 약간 모양이 좀 부족한 감이 있죠. 이제 뭐 손가락을 넣어서 좀 추가적으로 박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 주걱을 조금 더 넣어가지고 포켓을 조금 더 넓힌다든지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보형물을 삽입하는 방법을 하는 게 블라인드 테크닉 방법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방법이니까 그냥 참고만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수술이 잘 완료가 됐고 이제 봉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봉합을 할 때는 더마본드를 사용한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겉에 더마본드만 바르는 건 아니고요. 진피층 봉합 그리고 피하 지방층 봉합은 따로 이렇게 실을 이용을 해서 하고요. 겉표면층을 더마본드, 인체 접착제 이런 거를 사용을 해가지고 봉합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더마본드라는 거는 상품명이에요. 의료용 신체 접착제가 더마본드를 포함을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사용을 하게 되면 가장 좋은 점이 수술하고 나서 편의성이 굉장히 좋아요. 실밥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 없이 바로 샤워를 할 수 있고 더 좋은 거는 뭐냐면 예전에 피부 봉합을 하게 되면 그 실밥 자국이 이렇게 뿅뿅뿅뿅 나는 게 있었어요. 이거를 사용하면은 겉에 표면에 그게 없으니까 당연히 흉터가 훨씬 더 깨끗하고 이제 일직선에 가느다란 실선으로 남게 되는 거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물론 비용은 훨씬 더 비싸요. 예전에 실로 꼬맬 때에 비해 가지고 뭐 그런 건 있는데 그게 중요하겠습니까? 실 종류도 여러 가지인데 안에는 이제 녹는 봉합사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투명해요. PDS라는 실을 사용을 해가지고 이게 한 달에서 2달 정도 유지되는 그런 실이고요. 한두 달이 지나면은 체내에서 녹거나 아니면 체외로 배출되거나 이렇게 됩니다. 대학병원은 교수님들별로 이제 레지던트가 있어가지고 레지던트들한테 마무리해 하면서 봉합을 맡기고 그런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성형외과는 그게 어려워요. 그 봉합 자체도 굉장히 고도의 테크닉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뭐 맡기는 거는 사실 성형외과 영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집도의가 직접적으로 합니다. 밑에 층을 이렇게 혹시라도 더마본드가 너무 빨리 떨어진다거나 하면 이 봉합을 한 게 그 상처가 벌어지지 않게 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봉합 또한 굉장히 꼼꼼하고 층을 잘 맞춰서 해줘야 되고요. 봉합을 잘 못하면 제일 큰 문제는 일단 상처가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 두 번째가 흉터가 예쁘지 않게 남는다. 그 문제가 있겠죠. 상처가 벌어지지 않게 잘 꼬맸고요. 그 다음에는 이 위에
더마본드를 바르게 됩니다. 제가 사용하는 거는 비브라운에서 나오는 히스토 아크릴레이트, 더마본드를 쓰기도 하고요, 히스토 아크릴레이트를 쓰기도 하는데 오늘은 저희 간호사가 요거를 갖다 줬네요. 투명해요. 투명하고 말 그대로 저희 흔히 볼 수 있는 그 일회용 접착제, 그거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손등에 이렇게 뿌려보면 이렇게 투명한 이런 양상이고요, 일회용 접착제처럼 금방 말라요. 요거를 이제 신체 부위에다가 이렇게 끝난 겁니다. 그러면 이 부위가 이제 지금 한 2초 지났나요? 3초 지났나요? 근데 딱 붙어가지고 벌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막 물을 뿌려도 이게 물이 안으로 침투하지가 않기 때문에 수술하고 다음날부터 샤워를 해도 되고요. 이게 영원히 여기 붙어 있지는 않고요. 수술하고 나서 일주일 정도 지나면 접착력이 점점 떨어지면서 피부 각질 떨어지듯이 탈락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냥 떨어지게 놔두면 되고, 그 이후로는 저희 흉터 연고나 뭐 흉터 패치나 이런 거 붙이면서 상처 관리하면 됩니다. 가슴을 가진 새로운 삼겹살로 탄생을 했습니다. 보형물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제 바로 부드러워지진 않아요. 이 보형물의 이 컨투어에 맞춰가지고 쭉 늘어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뭐 사람들마다 이제 개인 차이는 있기는 하지만 보통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시간이 걸리고요. 그렇게 해서 이 겉에 표면 피부 그 연부 조직이 늘어나면 그제서야 이제 이런 탱탱한 느낌이 아닌 이 보형물 본래의 이런 부드러운 촉감, 말랑한 촉감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사실 수술 직후에는 모든 분들이 이렇게 늘어나지 않는 피부 밑에 보형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단단하고 좀 탱탱한 느낌을 가지는 게 정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